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가면서 바로 옆에다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갈 때도 뭐 제대로 나간 게 아니라 전부 뭐 그냥 만세 던지고 네, 환불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니까 저도 사람 싫어하지 않는데 그때는 정말 정말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직원이 제일 무서워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식회사 피트니스 101 대표 김현우라고 하고요. 나이는 30살이고 피트니스 101 브랜드를 오픈한 지는 이제 3년 차 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메인 상권의 대형 평수로만 4개 지점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연매출로는 1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김현우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4개가 지점이? 지금 명동점 1호점 500평, 2호점 800평, 3호점 1000평, 4호점 300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 메인 상권은 300평 이상의 대형 평수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으로만? 네, 맞습니다. 성공을 위한 차별점을 두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차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요즘 월 3만 원이라든지 뭐 어딜 가나 다 동일하게 월 3만 원, 어딜 가나 호텔식 다 운영을 홍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약간 실증이랄까요? 그런 거에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저희는 오히려 정말 고급화를 시켜서 대형 평수에서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올려받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만족도를 높게 드리고 가격을 좀 더 높게 올려받으려고 그런 차별점을 첫 번째로는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필드에 많이 모티브를 좀 받았습니다. 스타필드에서 같은 경우가 추구하는 게 체류 경제학이라 그래서 이 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은 올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경제학이 있거든요. 저희는 대형 평수 안에서 헬스뿐만 아니라 뭐 필라테스, 골프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샐러드바, 뭐 F&B 시설, 카페, 뭐 태닝, 영화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다뤄서 체류하시는 시간을 높이고 그거에 맞게끔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컨셉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 체류 시간이 많을수록 고객들이 친근감을 가질 거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제품들이나 상품들이 더 많은 판매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샐러드나 부가적으로 하시는 사업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마진이나 매출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트레이너 한 3, 4명 정도의 뭐 월급은 줄 정도의 매출 수준은 나오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기초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월 3만 원을 하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네. 1호점부터 컨셉을 고급화 그리고 나는 3만 원을 받지 않고 더 큰 금액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식처럼 뭐 2만 원, 뭐 3만 원 뭐 이런 공식을 다 깨버린 건데 그런 걸 역행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월 3만 원이라든지 어딜 가나 호텔식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떼고 싶었던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 회원님들한테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상품을 판매를 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아서 조금 더 저희는 PT보다는 회원권 위주의 매출 중심의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처음부터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회원권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회원권과 PT 매출이 5대5가 나오면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10이라고 쳤을 때 몇 대 몇 비율이 나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혹시 하세요? 저희는 목표를 7대3 정도로 잡고 7대3.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원권이 3? 네. 아니, 회원권이 7? 7입니다. 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평균 한 6대4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등록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면 조심스럽게 그냥 회원권 재등록 비율은 뭐 실질적으로 뭐 지점 평균 한 40%에서 50% 정도.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사실 대표님네 매장 한 군데 등록할 거면 다른데 두 군데? 두 군데 이상, 네, 세 군데 정도 등록할 수 있는데 네. 그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서비스 대응에 대한 투자를 하신 건지 그런 어떠한 그리고 요구에 부응을 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설 뭐 여러 가지 뭐 선생님들 퀄리티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시장을 저희는 항상 많이 모티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프리미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퀴녹스라는 브랜드들을 저희는 모티브로 이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퀴녹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이퀴녹스가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미국에서는 고가의 회원권 영업 방침을 가지고 고가의 시설이라든지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근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고가의 회원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저도 뭐 필드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게 대표가 또 얘기하는 거랑 또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텔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CS 쪽에 이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주말마다 이제 뭐 교육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해 이해도가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훨씬 더 이해도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는 조금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네. 시설은 시설이고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초점을 얼마나 예민하게 맞추느냐가 포인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비스도 이제 회원님들마다의 니즈가 다 다르듯이 회원님들 직장들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마다 니즈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애초에 그 상권에 들어갈 때 그 상권에 대한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 타겟에 대한 서비스, 타겟에 대한 시설 이런 거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뭐 아파트 커뮤니케이션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키즈 카페라든지 요즘은 또 아이 말고 또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뭐 펫 애견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저희 상권에 맞춰서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오픈했을 때 당시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오픈 당시 나이가 그래도 어린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럼 나이가 지금 30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27에 제가 27, 12월에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어리다 보니까 저의 이런 어린 점을 채워줄 경력이 있으시고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이제 선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모범이 돼서 솔선수범 해주시고 조금 더 훨씬 더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위주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경력이 많으시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뭐 좀 쉽게 좀 이제 많이 벌어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어리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뜯어갈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싹 다 이제 정리가 한번 됐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가면서 바로 옆에다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갈 때도 뭐 제대로 나간 게 아니라 전부 뭐 그냥 만세에 던지고 네, 환불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니까 저도 사람 싫어하지 않는데 그때는 정말 정말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 또한도 트레이너 하다가 이렇게 오픈하고 싶어서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내가 뭐 자리도 알아봐주고 뭐 기구나 뭐 이런 것도 뭐 도와주고 모르는 부분들은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대신 절대 옆에만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말아줘 마무리만 잘해주고 옆에만 차리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네, 옆에다가 직원이 제일 무서워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됐던 원인이 뭘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 사람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높은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매뉴얼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점마다 이렇게 매뉴얼북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그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누가 와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좀 했더니 이제 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건 낮으신 분들이건 왔을 때 그걸 보고 숙지를 하시고 업무를 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너 직원분들께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거했다는 거네요. 돈을 더 받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는 줄여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좋게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일단은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니 이제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사라졌나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이제 뭐 프리랜서화라든지 저희가 그쵸. 네, 뭐 플랫폼에 대한 뭐 그런 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일절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현재는 그런 좀 과도기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다음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건 저한테 얘기하신 부분은 아닌데,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직업화, 전문화. 트레이너라고 하면 소위 국내 피트니스 시장에서 정말 막말로 양아치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좀 탈피하고자, 저 또한도 트레이너 생활 때 그게 너무 싫었다 보니까 저 또한도 누구보다도 노력해서 공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써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보자. 그리고 지금도 교육에 저도 최대한 힘을 쓰면서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자 피트니스 시장 최전선에서 일단은 제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의. 두 번째로는 이제 바리스타에서 못 이룬 꿈을 이제 이루고자, 이제 저희는 바리스타에서도 원래는 피트니스 기업 최초로 IPO 기업 공개 상장을 하는 게 원래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피트니스 시장에서 아직 IPO 기업 공개된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때 저도 못 이룬 한이 있다 보니까 그걸 원어원에서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움직일까 했을 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대형 평수로 서울의 메인 상권들에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도 처음에 애초에 리스트들을 대한민국의 메인 상권 101개, 유동인구 제일 많은 101개 위치를 쫙 뽑아서 101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야겠다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목표를 하는 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강남에 대한, 지금 지점에 대한 오픈을 해서 투자라든지 뭐 외부에 대한 이제 그런 보여지는 거를 좀 좋게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이제 헬스장으로서 웨이트 헬창, 소위 말하는 헬창들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자. 예. 미국 LA에 가보면은 캘리포니아에 골드짐이 있는데요. 그런 랜드마크, 우리나라에도 그런 골드짐 같은 랜드마크 헬스장을 국내에 꼭 오픈하는 게, 저도 헬창이다 보니까 네, 제가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을 국내에서 만들어 보자. 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꼭 이루고 싶은 그 마음속에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업종 피트니스 산업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트렌드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요즘 뭐 MG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MG들 같은 경우는 경험에 대한 부분에서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재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헬스장에 왔을 때 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현재는 하고 있고, 미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트렌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외의 시간들, 헬스장을 나와서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나머지 시간들까지 어떻게 케어를 해주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최대의 이제 관점이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선점하는 곳이 이제 국내 피트니스 업계를 좀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앞으로 주목하실 부분은 헬스장 외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계시잖아요. 101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어요. 저걸 왜 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101은 저런 것도 해도 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사실 101이 제 생각에는 암벽 등산이 있을 것 같아요. 암벽 등산.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원래 생각해놨었죠? 네, 생각은. 이걸 클라이밍이라고. 네, 클라이밍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뭐 반얀트리 호텔 헬스장에 가봐도 클라이밍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네. 뭐 클라이밍에 대한 수요도 현재 뭐 되게 많고, 뭐 요즘 뭐 정말 저희는 골프가 들어가 있지만 최근에는 뭐 MZ 세대들 테니스라든지.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시설들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시도들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좀 많이 해볼 수 있을까,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현재는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재밌거든요. 그렇죠. 돈을 네. 떠나서 맞습니다. 이게 근데 돈까지 버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오늘 마지막 질문 할 건데, 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젊은 친구 아니면 어린 친구가 그 대표님 제가 헬스장 업계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조언을 얻으러 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차리고 싶다고 아무나 그냥 막 차리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컨셉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컨셉만 정확하게 나온다고, 명확하게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 컨셉에 맞는 상권이라든지
컨셉에 맞는 타겟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알아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운영 방침이라든지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꼭 운영하기 전에 그 사람이 운영하고 싶어 하는 꼭 그거에 맞는 컨셉을 꼭 명확하게 하고 운영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런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하고 내가 진행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퀴드니스 101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얻고 네.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시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좋은 시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